아, 아, 아. 안녕하세요. 물리 안철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자료는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게 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을 했었던 전체적인 이제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안에 있는 프린트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최근에 대한 커리큘럼이라서 요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과학에 대한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을 때 처음 배우는 과학은 물리나 화학이 아니라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을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벌써 시작이 된 지가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처음에 도입이 되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내용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보통 통합과학을 많이 선행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벌써 1년, 2년 지나면서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대부분이 다 암기하는 파트구나 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 이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물리화학만 좀 먼저 공부를 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4, 5년 전부터 또 많이 해오셨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흐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한 분의 선생님한테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배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물화생지라는 이런 전문화된 과목을 각각의 그런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벌써 또 몇 년 전부터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 8년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통합과학을 먼저 선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통합과학에서 이제 물리화학을 좀 뽑아서 선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3년부터는 그러면 이런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물리화학 파트를 먼저 한 분한테 배우느니 전문화된 과목을 통해서 물리학이랑 화학을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도 같이 배우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정확하게 잘 배울 수 있다. 라는 것이 벌써 알려지면서 한 3년 전부터는 통합과학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물리화학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배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학교에 맞는 이제 암기하는 단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선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을 다 하는 사람 말고 혹시 이 대치동에는 물리만 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러면서 이게 찾아보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이제 물리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00명 정도 학생들이 예비 고1 수업을 듣고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물리라는 과목을 이제 단원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은 이제 물리라는 과목은 총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인데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 단원을 이제 한 학기 동안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배우게 되는 단원이 되었고요. 보통 1, 2, 3 단원이 이제 30%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단원이 전체 50%, 나머지 2, 3단원이 5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물리라는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역학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막상 역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역학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과 관련해서 뭔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힘도 배우고 속력, 속도, 가속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을 물리에선 역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분량에서는 어느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1단원 전체를 우리가 보통 역학이라고 해서 전체 50%가 물리에서는 역학이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파트를 이제 보통 뭐라고도 부르시냐면요. 역학이라고 부르시고 역학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통 비역학 이렇게 많이들 부르세요. 그래서 보통 물리학이라고 하면 역학, 비역학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이름을 저희 물리하는 사람들이 역학, 비역학이라고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역학은 물리에서 계산하는 곳, 비역학은 암기하는 곳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역학은 물리에서의 어떤 운동에 관련해서 계산하는 곳이라면 비역학은 운동이 아닌 파트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전기력을 계산하는 거고 자기력을 계산하는 거고 파동 파트에서 계산을 하는 거지 암기하는 단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만 공부하고 비역학은 나중에 통합과학처럼 외우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다가 막상 나중에 이 부분을 배우다 보면 사실 역학보다 식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역학만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 물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식에 대한 공식에 대한 개수만 따져도 이쪽이 더 많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역학을 넘어서야 그 다음 단원도 있는 건데 역학을 못하면 사실은 또 그 뒤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에서의 어떤 연계성 때문에 물리학을 먼저 선행하시는 거라면 역학 단원을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에서의 물리학이 바로 요 역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역학을 잘 해두고 그 다음에 2, 3단원 파트들도 나중에 꼭 시간이 되시면 미리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사실은 비역학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전자기학, 파동, 현대물리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암기하는 단원 느낌이 안 드시죠? 예, 근데 뭐가 비역학 이렇게 하면 그냥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표현보다는 역학이 있고 전자기학 파트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 오시면 듣게 되시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역학 개념 수업을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학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비역학 파트 쪽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5월에 이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개념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들을 기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물리를 그냥 재밌게, 그냥 귀엽게 그리고 뭐 시중 문제집 이렇게 잘 푼 걸 가지고 한번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념 강좌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념 강좌를 정말 모든 내용을 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한 셋, 넷까지 배우는 걸 기초라고 한다면 개념은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념 강좌는 고위 물리 문제까지도 다 다루게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가보면은 보통 이제 뭐 완자나 내공 뭐 이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갖고 개념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심화라고 하면서 뭐 자이스토리니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사실 저는 개념 때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맨날 주간 테스트를 보면 또 뭐 평균 이하 점수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서 또 나름 물리를 돌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돌린 적이 많아서 아이들이 직접 공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다 보니까 엄마는 또 힘이 빠지는 거죠. 우리 애는 벌써 무슨 뭐 어디 원장반 수업도 듣고 왔는데 왜 평균 이하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제가 3월부터 조금 끌고 가는 게 그래서 다른 데서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번 3월에 이렇게 새로 수업을 하나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정말 이제 중학교 과정을 한번 선행했다는 가정하에 중학교 3-1, 3학년 2학기 그 정도까지 선행했다는 가정하에 드디어 이 물리학을 시작하는 역학 기본 수업을 이제 4회 동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거를 한번 4회 동안 수업을 듣고 오시면 아마 이 주변에서 막 4개월씩, 5개월씩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이 주변에 보시면 교육과정하고는 다르게 막 6개월, 막 오랫동안 수업을 끌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빼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제가 4회 동안 기본을 잘 다진 후에 여기 3월에 진행되는 강좌거든요. 3월 4회 동안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4월에는 이제 각자 중간고사 준비한 다음에 5월부터 원래 제가 하던 대로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는 이제 5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5월에 6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기말고사를 또 보겠죠.
그리고 나서 7월에는 심화로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그 자료 안에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주간 테스트나 이제 과제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난이도별로 과제를 지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계는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물리 역학 문제, 2단계는 고2 물리학 중에 시중 교재 문제들, 그 다음에 고2 모의고사 2점, 고2 모의고사 3점, 그 다음에 고3 수능 평가원 기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과제를 지급합니다. 이 물리라는 과목은 과학을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에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아이는 되게 과학에 대한 머리가 잘 트여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 번만에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2번 하는 학생하고 3번 하는 학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 번 하는 학생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3월에는 요 1, 2단계를 일단 목표로 해서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역학 문제와 고2 물리학 시중 교재 문제를 푸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일단 1, 2단계를 목표로 하는 것을 3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5월 수업에는 고2 모의고사 2점, 고2 모의고사 3점. 이게 제가 개념까지. 보통 자이스토리 하시면 이런 문제들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개념반 때 주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심화반 때는 수능 평가원 기출까지 이렇게 해서 다루는 게 저희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수업당 이렇게 과제를 한 3단계 정도씩 나눠주게 돼요. 3단계.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 공통과제가 있는 거고, 공통과제가 좀 어려울 때는 조금 쉬운 문제를 풀어오도록 숙제를 시키고요. 공통과제가 잘 됐을 경우에는 한 단계 위급의 난이도의 문제를 주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난이도별로 과제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1주차가 지나고 나서 2주차 때부터는 이제 주간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10문제 정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한 문제를 틀리면 제시를 보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너는 매주 제시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제시를 보는 게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다시피 요즘에 수능도 그렇지만 다 맞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 통합과학도 한 학교에 다 맞는 학생들이 막 4, 50명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틀리는 걸 자꾸 실수다 하고 넘기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 맞으면 통과, 하나 틀리면 제시인데 그냥 전원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테스트가 조금 어렵게 일부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한번 온 거 문제를 조금 더 보자, 뭐 이런 의미니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얘기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오면 벌써 기분이 나빠오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다 알아서 잘 달래가면서 하니까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매주 제시니만 말씀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냥 원래 그게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를 따로 촬영을 해서, 제시까지 수업 때 해설을 하게 되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시는 해설지를 먼저 주고 해설 강의는 따로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클리닉에 관련된 그런 관심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일단 저는 클리닉에 안 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 저의 첫 번째 목표고요. 만약에 클리닉에 오게 된다면 제가 개념 클리닉이라는 게 있고 질문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답 클리닉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 클리닉을 말하는 거고요. 뭐 과제가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뭐 테스트가 봤는데 뭐 잘 모르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할 땐 질답 클리닉이 오게 되는 거고, 이 개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수업 영상을 복습을 찍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긴 하지만 보통 영상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반 정도 따로 수업을 한번 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제자가 벌써 대찬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지금 제자이 겸 저희 연구실장 겸 또 대찬학원에서 물리를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개념 클리닉 시간을 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념 클리닉이 시간이 안 맞는 경우에는 복습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시간이 맞는 경우에는 와서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클리닉은 2종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3월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쉬운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개념 클리닉이 과연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저 개념 클리닉은 한 2회차, 3회차 정도 지나가서 아이들이 한번 성취도를 본 다음에 따로 한 주 정도 모아서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반 때부터서는 그때는 이제 워낙 힘든 과정을 우리가 쭉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매주 개념 클리닉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내용을 요 정도로만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과학을 되게 잘해요. 수학도 되게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물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라는 과목은 두발 자전거와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과학 과목을 네발 자전거라고 한다면 네발 자전거는 누구나 잘 탈 수 있잖아요. 넘어지는 과정도 없고요. 근데 이 물리라는 과목은 아무리 네발 자전거를 잘 타도 한 번에 두발 자전거를 잘 탈 수 없듯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흔들리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너는 물리를 잘 못하니?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얘가 두발 자전거를 적응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발 자전거라는 게 또 한 번 잘 타고 나면 또 몇 년 지나도 안 까먹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물리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만 잘 잡아두고 그 다음에 중심만 잘 잡고 간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